자, 이제 플래그먼트를 써갖고 웹페이지 안에서 공통 영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여태까지 제가 실행할 때, 그 실행 버튼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서 요 왼쪽 거를 계속 눌렀거든요. 왼쪽 거는 단순히 런이고요. 화면이 안 나오나? 오케이. 네, 런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디버그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갖고 이제 중간중간 따라가는 거 있었죠? 예, 그 기능인데, 실행할 때 디버그로 실행하세요. 일단 실행하고서, 아직 안 나와. 멈췄다. 잠깐만요. 다시. 자바 백그라운드 태스크가 0%래. 얘가 가끔 이렇게 뻗을 때 있거든요. 껐다 켜야 돼요. 스프링이 되게 무거운 애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가동을 했는데요.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하면 이제 페이지의 코드가 바뀌었을 때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면은 즉시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 컴파일을 다시 해요. 그래서 굳이 껐다 안 켜도 이렇게 바로 반영이 돼요. 근데 이게 항상 100% 이런 거는 아니고,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서 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동되는 게 안 보이면은, 그때는 중지하고 다시 실행해야 돼요. 얘는 컴파일 언어이기 때문에, 컴파일이 항상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완성된 페이지 코드를 보면은, 이게 지금, index.html인데 여기에 플래그먼트로 걸어놓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실행되고 있는 뷰 파일은 요거예요. 근데 요 자리에 이 플래그먼트 폴더 안에 있는 header.html이 정의된 my header라는 부분이 요 div를 replace, 변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작동 방식 자체가 아래가 header.html이고 위에가 index.html이에요. 지금 실행되고 있는 파일은 얘예요. index.html. 근데 요 구문의 의미 자체가 플래그먼트 폴더 안에 있는 header.html에서 my header라고 정의되어 있는 부분, my header라고 정의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을 요 태그에다가 replace 해라. 그러니까 요 코드가 여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CSS 코드는 참조할 때 헤더에서 참조하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플래그먼트에 딸려올 때 얘만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CSS 참조 코드는 버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적용할 CSS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 또 별도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작업하면은 CSS 코드가 안 들어온다고요. 그럼 디자인은 깨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CSS를 사용하고 싶다면 정석대로 하면 모든 HTML의 헤더 안에 CSS 참조 코드를 또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코드를 모든 HTML마다 다 달고 다녀야 되니까 그게 또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백엔드와의 연계 때문에 코드 작성의 편의성상 CSS나 자바스크립트의 위치가 이렇게 HTML하고 같이 섞이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약간의 좀 노하우가 좀 필요한 거죠. 자, 보니까 여기는 코드 없어졌는데 지금 밑에 건 반영 안 되고 있죠. 이러면 재가동해야 돼요. 아, 지금 들어왔다. 자, 이제 get 파라미터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자고요. 100 더하기 200이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렇게 보기를 제시했을 때 정답을 클릭했을 때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100을 클릭하면 여기 URL에 사용자가 선택한 답이 뭐다라고 이렇게 같이 전달이 돼주는 거죠. 이걸 컨트롤러가 받아서 정답인지 오답인지 판별을 할 겁니다. 300이면은 answer 300이라고 전달되고 정답입니다가 된 거죠. 자, 그러면 get 안에 home.html 하드 코딩으로 쿼리 스트링 전달하는 방법은 물음표 한 다음에 answer equal 100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적는 거예요. 타임리프로 쿼리 스트링 전달하는 방법은 th:/href 걸고요. 골뱅이 안에 URL 지정하면서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의 값을 주면은 하드 코딩은 이렇게 주는 거고요. 여기는 컴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name은 리 김 박 웅 주 자, 이렇게 걸면은 클릭했을 때 이렇게 엔드로 구별돼서 나가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타임리프로 정의하면 이 타임리프는 이래 보여도 생긴 건 이래도 엄연한 자바예요. 그래서 이게 실행된 결과가 웹브라우저에 전달되는 거야. 이게 이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실행된 결과가 들어가요. %amp라고 하는 요 세미콜론까지 얘가요 HTML 특수문자예요. 엔드 기호예요. 원래 엔드를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굳이 특수문자 안 써도 잘 나와갖고 그냥 보통은 엔드를 그냥 넣어요. 자, 뭐 복수 파라미터까지 쓸 일은 아니니까 예제대로 그냥 실습할 때는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떤 어떤 클래스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메서드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URL에 /get 밑에 result라고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어느 클래스에 있건 메서드 이름이 무엇이건 어떤 패키지에 있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클래스에 골뱅이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 메서드 이름에 get mapping 한 다음에 요 URL만 명시가 돼 있으면 걔를 찾아서 호출하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 메서드 이름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클래스를 아무데나 넣거나 메서드 이름도 아무거나 넣어버리면은 코드 만들면서 지저분해지고 헷갈리잖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상태에서 그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메서드 이런 거를 패키지로 구별을 하는 거죠. 자, get 컨트롤러 안에 저는 보통 그 하나의 클래스 안에 웹페이지가 열리면 여기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하는 메서드를 같이 놔요. 자, 얘가 get 밑에 result라고 하는 메서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answer라는 파라미터로 들어온 거, 물음표 answer라는 파라미터로 들어온 게 정수형의 myAnswer라는 변수에 저장이 됐어요. 만약에 값이 없으면 기본값 0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answer 값이 300이면은 result 변수의 정답이라고 담고 그렇지 않은 오답이라고 담아서 result 정답 아니면 오답이죠. 이거랑 사용자가 선택한 myAnswer 값을 모델에 담아서 뷰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뷰에서는 원하는 대로 풀어주면 되죠. 여기서도 플래그먼트 걸면 메뉴는 그대로 유지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추가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answer하고 name이라는 두 개의 값이 컨트롤러에 전송되는 건데 컨트롤러에서는 지금 answer 하나밖에 안 받죠. name은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럼 걔는 그냥 버리는 거야. 앞만 보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가 백엔드한테 아무리 get post put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더라도 백엔드가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자, answer라는 변수값이 없을 때는 0이라고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URL 자체에서 모든 변수를 지워버리면 기본값이 0이니까 0은 오답입니다가 되겠죠. 이름만 명시하고 값이 없으면 이때도 0은 오답입니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쿼리 스트링은 URL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맘만 먹으면 주소의 값을 바꿔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answer에다가 hello world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answer라는 이름의 값을 받아요. 어차피 모든 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hello world를 받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정수로 바꿔서 여기다 저장해야 된다고요.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hello world를 정수로 어떻게 바꿔? 그래서 이렇게 URL을 조작해서 보내면 에러 나요. 형변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메소드 파라미터 answer가 스트링이었는데, 그쵸? 모든 파라미터는 스트링인데, 이걸 정수형으로 이제 컨버트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다. 왜냐면 값이 hello world래. 일단 에러 메시지 나왔고요. 자, 스테이터스 코드는 400, 배드 리퀘스트, 잘못된 요청. 그럼 이제 에러 메시지가 우리가 맨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보던 그 에러 메시지가 이제 웹브라우저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 스프링 가면은 에러 메시지 양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그랬죠?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여기 52줄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생략됐어요. 그럼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내가 짠 코드를 찾아야 돼. 왜냐면 이게 에러가 발생하면은 익셉션이라는 건 연쇄 폭발이라 그랬죠. 그 연쇄 폭발 과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이렇게 나오면은 콘솔에도 에러 메시지가 여기 안 뜨네.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한 줄로만 심플하게 뜨네요. 로그 파일도 찾아보면은 에러 로그 보면 여기는 아예 아직 로그가 기록이 안 됐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메시지를 보고 이제는 소스 파일의 이름이랑 라인 번호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내가 짠 코드를 여기서 찾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요 에러 메시지만 보고서 이런 내용이 내가 짠 코드 어느 부분과 부합하겠구나 라고 정확히 알고 에러를 찾아야 돼요. 이젠 틀린 그림 찾기, 이제는 감으로 찍는 게 안 된다고요. 에러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뭔가 안 됐을 때 교환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틀린 그림 찾기를 하고 있다면 제발 에러 메시지 오답노트 좀 만드세요. 아무도 안 만들고 있죠 지금. 제가 이 얘기 수업 시작할 때 했었는데 이런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 나타난다 라는 걸 물론 내가 이거 다 머릿속에 정리해서 넣고 있으면 굳이 할 필요 없겠지.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에러 상황과 원인과 해결 방법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어디가 에러인지 안 짚어줘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서 원인을 유추해야 되는데 그걸 유추하려면은 수많은 근거가 있어야 돼.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경험이 근거가 돼줘야 돼요. 이제 감으로 못해요. 자, 어쨌건 쿼리 스트링은 사용자가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보안상의 허점이 좀 있는 방식이에요. 이 get 파라미터에 대한 이야기가 스텝 2일 겁니다. 자, 요번에는 포스트 파라미터 쪽으로 가볼게요. 포스트 파라미터도 아까 기본 그 준비는 해놨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포스트 파라미터 안에 있는 home.html에 간단하게 폼 태그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이름과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요. 메소드 포스트, 클래스는 스타일 시트 걸려고 한 건데 요 예제는 사실 CSS랑은 상관없으니까 CSS는 빼도 상관없어요. 자, th 액션 포스트 슬래시 answer라고 하는 URL과 매핑되어 있는 어떤 메서드. 자, 얘한테 네임 속성 유저 네임 그리고 유저 에이지입니다. 그리고 서브밋을 합니다. 얘는 왜 이렇게 에러가 심하지?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혼자 에러구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지금 코드를 정확히 지금 파칭을 못하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제시해주는 이 기능을 100% 못 믿어요. 100% 못 믿어 이제. 빨간 줄 나오는 게 에러 없는데도 빨간 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해결하려면 이클립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거나 아니면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그 자바 전용 코딩 프로그램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클립스는 제가 되게 싫어하고요.
인텔리제이는 유료 버전이 아닌 이상 스프링 개발 기능이 없어요. 무료 버전은 스프링 개발 기능이 없어요. 인텔리제이는. 세팅이 엄청 복잡해요. 돈 주고 살려면 1년에 $6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안 쓰는 대신에 실력을 키워야 돼. 말이 좀 그런가? 자, 지금 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코드 제대로 실행 못하고 있어요. 계속 뺑글뺑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껐다 킬게요. 한 번 더 껐다 켜야겠다. 네. 대체로 이런 문제가 이제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막 빨간 줄하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대체로 윈도우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얘가 계속 컴파일을 하면은 컴파일을 하는 결과로 클래스 파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의 클래스 파일은 지우고 새로운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윈도우 쓰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 중이기 때문에 파일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경우 많죠. 그런 상황에 걸리면은 이제 컴파일이 되다가 안에서 뻥나요. 그럼 이제 뭐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데 갑자기 빨간 줄이 후두둑 나오고 그게 난리가 나요. 그럼 대체로 뭐 껐다 펴야 돼.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패키지 사놓으면 첫 줄부터 지금 에러가 나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문제 있는 파일 선택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요. 이건 심하면 뭐 재부팅까지 가야 돼. 윈도우 고질병이야. 자, 어쨌건 포스트. 자, 처음에 여기로 접속을 합니다. 아무런 파라미터도 보내지 않는 경우는 get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기본이 get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직접 주소를 쳐서 접근해야 된다. 혹은 링크 클릭해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get이에요. 기본이 get이야.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여기 접속하면 포스트 폴더 밑에 home.html을 열어요. 그게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파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폼 태그가 있고 포스트랑 식으로 액션이 걸려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 있는 입력된 내용을 포스트 밑에 엔서라는 컨트롤러로 쏜다고요. 입력된 내용을. 자, 그러면 인풋 태그에서 딴 거 필요 없어요. 네임 속성. 인풋 태그에서 네임 속성. 딴 거 필요 없어요. 딴 거는 아무리 코딩해봐야 백엔드한테는 의미가 없어. 이 네임 속성이 리퀘스트 파라면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이 백엔드에서 파라미터 이름이 돼요. id 값이건 클래스 속성이건 이런 건 백엔드한테 전달도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입력한 각각의 내용이 유저 네임에 입력한 건 스트링 타입의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거고, 유저 age에 입력한 거는 정수 타입의 ag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름은 그대로 토스했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10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10을 곱했어요. 26살이면은 10으로 나누면 2 곱하기 10 했으니까 20이 되겠죠.
그러니까 20대라고 결과값 뽑은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나눗셈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나머지 계산 안 해요. 자바니까. 그럼 이제 뷰에서는 네임과 에이지 그룹 두 개를 받았으니까 네, 그것만 스팬 태그로 누구누구님은 뭐 20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령대를 출력하게끔 한 거죠. 자, 가동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스프링 코딩할 때 주의하실 거. 제가 그냥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일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그 컴퓨터 쓰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에러 메시지 잘 보세요. 딴 거 볼 거 없고요. 아웃 오브 메모리. 메모리 부족이야. 그냥 컴퓨터 재부팅 해야 돼. 방법 없어요, 이건. 이것만큼은 방법 없어. 하드웨어 스펙이 부족한 거라서. 다른 에러는 내가 에러를 고쳐야 되지만 이것만큼 방법이 없어요. 자바 버추얼 머신에 적용된 메모리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어쩐지 자꾸 뻗더라. 그럼 지금 얘가 지금 메모리가 32기가인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소리네. 그 디버그 모드를 걸어놓으면 메모리를 많이 써요. 32기가인데 지금 이것도 디버그 모드 돌리기엔 좀 부족하다는 거야. 아마 자바 버추얼 머신에 그 강제로 메모리를 좀 많이 할당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좀 확인 좀 해보고 조금 더 해볼게요. 32기가가 부족하다는 게 지금 납득이 안 돼서.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밑에서 아웃 오브 메모리 쓰면은 일단 쓰고 있는 메모리 다 비워야 되니까 뭐라도 껐다 켜야 돼요. 가장 확실한 건 재부팅이고. 그래도 그래도 그 이전 강의실보단 낫다. 거기는 첫날부터 떴는데. 자, 제가 지금 한 게, 코드를 이게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URL이 겹쳤잖아요. 그쵸? 더군다나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문자열이라서 자바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걸 검증을 안 해줘. 다운표 안에 있는 거는 뭐라고 넣거나 상관없으니까. 자, 대부분의 에러는요. 자, 일단 원래대로 돌리고 대부분의 에러는 여기 0으로 나누기 0으로 해봅시다. 이러면 런타임 에러죠. 0으로 나눴으니까. 모든 수는 0으로 못 나누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인피니티라는 값이 떨어지는데 자바는 그냥 뻗어요. 0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언어별 특성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컴파일 에러가 아니라 런타임 에러라서 다른 페이지는 멀쩡히 작동해요. 근데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뻗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러 메시지를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페이지가 잘못됐는지, 다른 페이지는 멀쩡한데 특정 페이지만 에러 나면 거기가 에러지, 당연히. 자, 이번엔 URL을 겹쳐 놓을게요. 분명히 컴파일러 아니죠? 자, 중단하고, 다시 빌드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버전이 올라가면서 개선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개선되네요. 개선됐네요. 요건 이제 무시하셔도 될 것 같네. 예전에는 이전 버전은요, URL이 이렇게 겹치면은 모든 컨트롤러가 한 번에 다 뻗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에러 찾는 게 진짜 힘들었어. 모든 코드를 다 뒤져야 돼. 빨간 줄도 안 나와.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URL이 겹치면 위에 있는 게 우선권을 가져요. 위에 있는 건 작동을 하고 밑에 있는 거는 둘 다 뭐야? 다 뽑기 시작했네 갑자기. 이렇게 하고 위에 있는 페이지는 나오는데 이제 다른 중복되는 페이지로 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나요. 그나마 이건 다행이네요. 지금 요거 예전에는 이게 URL이 겹치면 그 빌드는 되는데 컨트롤러가 하나도 접속이 안 돼서 찾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요거 고쳐졌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텝 2하고 3, get하고 post 파라미터 확인하시면 돼요. 오전은 요거까지 할게요.